안녕하세요. 손버릇 나쁜 신우 때문에 정말 환장하기 직전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신우,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긴 신우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저 모양인데도 감싸고 돌기 바쁜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 같기도 해요. 남편과는 대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같은 전공에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녔지요. 그런데 정이 무섭다고 몇 년을 친구로 지냈더니 그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툭하면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사귀자고 들이댔는데 그게 싫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 나이 31살의 남편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이미 알건 다 아는 사이였고 서로를 지켜본 시간이 있었으니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연애였지요. 사귀는 2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어요. 남편에게서 어설프지만 낭만적인 프로포즈도 받았고요. 정말이지 결혼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원만했달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인 손희 신우 때문에요. 저희 신혼집은 신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신혼의 근처로 신혼집을 구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에게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강아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그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만사가 귀찮다며 남편더러 강아지도 데리고 나가라셨지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출근을 하면 오랫동안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볼 일도 안 보고 온종일 울어댈 게 뻔하다면서. 그런데 그나마 누구라도 하다못해 신우라도 얼굴을 비추면 상황이 좀 나을 것 같다나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신혼집을 꼭 신우집 근처에 얻기를 바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어찌나 간곡히 부탁을 하던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마침 그 동네가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좀 저렴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신우네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신우에게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젠가부터 제 옷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제 기억을 의심했네요. 내가 빨래통에 벗어놓고 기억을 못하나 어디 다른 옷걸이에 잘못 걸려있나. 그런데 웃긴 건 그러다 며칠 지나면 어느샌가 사라졌던 옷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옷이 다 망가져 있었다는 거였지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옷 욕심이 있어서 밥은 굶을지언정 옷만큼은 좋은 걸로 사 입는데 그런 옷들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 상태로 생각지도 못한 데 처박혀 있기 일쑤였으니 어이없고 열받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옷이 사라진 날도 다시 나타난 날도 전부 다 신우가 저희 집에 남편 강아지 챙겨준다고 왔던 날이랑 겹치대요. 이걸 남편한테 말하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잘못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하자니 심증이 확실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제가 눈치를 챈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꽤 이름난 고깃집이 있는데 운 좋게 거기 식사권을 선물받아 남편과 방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신우와 신우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우가 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정말 고급 블라우스라서 저도 아까워서 거의 못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니 저는 제가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놓고 안 찾아왔나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세탁소에 연락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신우가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똑같은 옷일 수가 없었던 게 그게 정말 품절에 품절을 거듭해서 제가 2달이나 기다려서 해외에서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물해준 남편도 대번에 옷을 알아보고는 신우한테 어디서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신우는 신우 남편이 앞에 있어서인지 얼굴만 벌개져서 별말도 못하고
그런 신우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제가 수상하게 생각한 게 사실이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니까요. 저는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강아지 봐준다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옷이 사라지고 나타나길 반복했다. 그런데 옷이 항상 망가져서 와서 너무 속상했다. 몇 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 블라우스 확실히 내 거다. 팔찌에 걸려서 손목 안쪽에 실크 올이 나간 곳이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처음엔 생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자기 누나를 의심하냐며 화를 내던 남편도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니 설마 싶었는지 신우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곧이어 신우가 나왔고 남편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신우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제가 말한 소매단을 확인하더니 신우더러 진짜 그동안 제 옷에 손을 댄 거냐고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냥 너무 예뻐서 몇 번 빌려 입은 거래요. 그리고는 다 돌려줬는데 뭐가 문제냐입니다. 저한테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냥 빌려주기 싫었으면 자기한테 대놓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까지 내대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매형도 부를 거냐, 매형한테 변상해달라고 한다고 신우를 압박했어요. 사실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뭔진 몰라도 신우가 신우 남편한테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아주 설설기느라 바쁘거든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가 꼭 물어준답니다. 얼만지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다 갚겠다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대충 종이에 적어보니 신우한테 받아야 할 돈이 못해도 400은 되겠더군요. 남편도 제 옷들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지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누나라고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지 저더러 꼭 받을 거냐고 떠보듯 묻길래 받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봐야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할 거 아니냐고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더 냉랭하게 말했네요. 그리고 남편도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더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신우는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히 알지 않냐는 말과 함께 3개월을 질질 끌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가 자기는 남편 강아지 봐주면서 돈 받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 소리를 수백 번은 하길래 400에서 강아지 봐준 값은 빼줬네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신우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전에는 그래도 주말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다 때려쳤지요 뭐. 한편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는 나이 때문인지 갑자기 조금 앓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신우랑 저희가 만나고 어쩌고 할 접점이 없었달까요. 그러다 작년 초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편의점을 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선 그냥 당신 용돈이나 벌까 싶어서 그런다며 그렇지 않아도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이 하던 걸 그냥 이어받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하시던 아버지가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또 주변 사람들 말이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시고 한 4달이나 되었을까요? 하루는 신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 남편하고 저하고 통화할 일이 평소에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불이 나게 받았습니다. 근래 신우 남편이 실직을 했단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신우하고 사이가 안 좋긴 했어도 은근히 신경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남편한테 저희 친정아버지가 편의점 창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기도 편의점을 한번 해볼까 싶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그러냐 하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창업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런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편의점에서 신우가 일을 좀 해봐도 되겠냐입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배워보기로 했다나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가게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친정부모님께 여쭤는 보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대번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친정의 신우가 제 옷 훔쳐갔던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남편 체면도 있고 제 남편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아는 편의점도 아니고 무려 사돈어른인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설마 또 뭐 나쁜 짓을 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더러 와서 일해보라 했지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친정아버지 말씀이 신우가 손님들한테도 삭삭하고 상냥하고 일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구나 생각했고, 신우가 옷을 훔쳐가고 그런 건 역시 실수였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후로 신우와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은 회복이 되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건 저희 섣부른 판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저희 친정아버지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은 데려오지 말고 꼭 저 혼자서 오라고 하시더군요. 느낌적으로 신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다 알아챘지요. 그리고 역시나 신우가 문제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부터 재고가 맞지를 않더래요. 처음엔 그래서 나이든 당신을 의심하셨답니다. 발주를 잘못했나? 아니면 돈을 잘못 받았나? 그런데 그 액수가 처음엔 몇천 원이었고 라면 한두 개였는데 언젠가부턴 하루에 크게는 몇만 원도 비더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진짜 무슨 대형마트처럼 큰 것도 아니고 20평 남짓이었는데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매장 안을 찍었던 지난 영상들을 돌려보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의 충격적인 행동을 발견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계산대에 손을 댄 건 물론이고 손님에게 팔아야 할 음식도 자기 가방에다 아무렇지 않게 챙겨가고 그러더라니까요. 심심하면 과자도 까먹고 심지어 판매용 손톱깎이를 뜯어다 지 손톱을 손질하고 있지를 않나? 가관도 아니더군요. 아버지한테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00만 원쯤 되는 것 같다며 당신도 머리가 아파서 계산하다 말았다고 어째야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신우한테도 얘기했냐 물으니 아직 못하셨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당신도 복잡하다고요. 아버지께 제가 해결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고 계시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댁으로 오라 했습니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편의점 출근이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도 된다고 친정아버지하고 제가 다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댁에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신우와 신우 남편이 모였어요. 모두가 외식을 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요. 출발하자는 어머님을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역시 한 짓이 있어서 그런가 신우가 제일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저더러 뭐 하는 짓이냐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저도 신우를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우더러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사돈가게에 와서 그 짓을 하냐고 따졌어요. 신우 남편도 그제서야 말귀를 알아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신우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시길래 어머님 잘난 따님이 저희 친정아버지 편의점에서 300만 원치도 넘는 돈과 물건을 훔쳤다고 어쩌면 좋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냐면서 신우 등짝을 때리시대요. 아버님도 언젠가 개망신당할 줄 알았다면서 그리고 여기까지였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더러 하시는 소리가 신우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그 어물을 감춰주고 덮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도 너무 하신대요. 신우가 어린애도 아니고 따로 불러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겠답니다.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우 없이 행동하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쥐똥굴인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한마디 하대요. 지금 제일 쪽팔린 게 누군 줄 아냐면서 자기라고요. 이제 무슨 낯으로 처가 식구들을 보냐면서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그러니까 누나 손목을 분질러 놓던지 해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놨어야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우한테도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진짜 어디 가서 콩밥을 한번 처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돈 변상해드리고 오라대요. 안 그러면 횡령죄로 고소하시게 할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미안하답니다.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그랬다며 자기가 가져간 거 보면 다 라면에 도시락에 소주에 진짜 먹고 살려고 가져간 거라고 한 번만 봐달래요. 그러자 신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굶고 살았냐고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말랍니다. 여담이지만 신우랑 살부대 끼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도 감싸주는 게 없던데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대요. 아무튼 그러다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또 싸우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께 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참고로 그 석 달 동안 저희 아버지는 신우가 일을 그따위로 하는지도 모르고 월급에 보너스까지 주셨다니 300만 원도 적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배신감을 느끼셨다며 속상해하셨고 어머니도 꽤나 난처해하셨지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 남편은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단 소리만 해댈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신은혜와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과도 굉장히 서먹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기어이 신우를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꿇어앉게 했다며 괘씸해 죽겠다 하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당신 눈밖에 나는 짓 하나라도 했다간 어떻게 할지 두고 보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디 무서워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이나 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신우지만 자기 부모님이 저 정도로 경우가 없으신 줄은 몰랐다며 저하고 싶은 대로 하라대요. 그래서 이제 왕래를 아예 안 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땡큐지요. 친정아버지는 편의점을 1년 만에 접으셨어요. 본사랑 계약 기간이 있어서 곤란해하셨는데 다행히 전에 하시던 아버지 친구분이 당신한테 다시 넘기라 하셔서 쉽게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이사도 했네요. 더 이상 신은혜랑 가까이 살 이유도 없고 제가 학원도 옮기면서 아예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지요. 시댁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요즘입니다.